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교재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가 지금 딥러닝 북을 소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다른 강좌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의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텍스트로 잡은 딥러닝이라는 교재는 그 MIT에서 그 2016년에 만든 그 교재인데요. 그래서 이안 굿펠로우하고 유슈아 벤지오, 아론 코벨.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여기서 벤지오죠, 벤지오 교수가 NIU에 있는 그 교수인데, 그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이게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재를 이제 읽어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은 논문들을 갖다 이렇게 인용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이제 읽어가면서 또 이게 얼마나 그 딥러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사이트가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요. 자, 이 책의 고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강의 계획서에 어느 정도 이 내용 그대로 소개해놨죠. 자,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슈퍼바이즈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도 학습, 지도 뉴럴 네트워크 러닝이죠.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때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하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까지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를 지나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제너러티브 확률, 그 다음에 맥시멈 어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이게 활용이 되면서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적으로 어렵고 또 확률이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좀 약하거나 좀 까먹은 사람들은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마이제이션 스트래티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트레이닝을 시킬 때 우리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오토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선정하고 그 값을 우리가 추적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테스트 에러가 줄여주는, 그래서 이제 제일 초점 맞추는 거는 역시 그 오버피팅이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하고 모델을 선정할 때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잘 프리트레인 된 거를 이용할 때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있을 때 그 태스크를 이제 우리가 소위 그 파인 튜닝 한다 그러죠. 그에 맞게끔 그때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그런 구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어떤 방법을 쓸 건지 막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론적인 거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로부터 우리가 디자인 능력을 이제 익힌다 이런 것도 지난번 설명했죠. 그래서 새로운 딥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하는 경우 특히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VGG망이라든지 뭐 CN의 경우에 뭐 레스넷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오브젝트 디텍션의 욜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도 이해하고 우리가 소위 파인 튜닝 하기도 벅찬데, 이제 새로운 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한 쪽의 연구들이 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해가 또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본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콘텐츠를 잠깐 보면 이제 파트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학, 그 다음에 확률 인포메이션 세오리,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이제 뭐 텐서라든지 스칼라, 벡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2, 3, 4 요거는 요 강의에서는 하지 않고요. 뭐 대부분 학부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트 1의 마지막이 이제 머신러닝 베이직스인데 요거를 사실은 스킵할 수도 있는데 요 뒤를 읽어 나가려면 요거를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리고 요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6장, 7장, 8장, 9장, 10장 일단 파트 2에 있는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컨볼루셔널망과 또는 뭐 우리가 슈퍼바이드 러닝, 그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다루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로 합니다. 물론 근데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이 교재에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저자가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핵심을 좀 공부하는 것도 이번 이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챕터를 한 주씩 뭐 2명이 보통 이렇게 하게 될 거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6, 7, 8, 9, 10, 그 다음에 이제 11, 12는 13장까지는 스킵하는 거고요. 14장부터 22장까지 4개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9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18명에 나눈 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강생이 한 3번, 한 2번에서 3번 사이로 이렇게 발표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를 PPT 파일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캡처한 것도 있고요. 또는 텍스트 데이징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이해하는 부분 범위 내에서 시간에 맞게끔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계속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2단계에 있으면 아마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 수업이지만. 그럼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저처럼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고려 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클래스에서 만나서 하는 거로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얘기했죠. 제 강의는 전부 올린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강의는 이제 발표 시간에 하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이미 계획서에 있는 거를 잘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이제 파트 3에 이제 VA하고 GAN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퍼블리시된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교재 이 내용이 이제 그 PPT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반적인 딥러닝에 대한 이것이 답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면 딥러닝 얼마든지 프로그래밍하고 또 논문 쓰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트로덕션을 다 이제 소개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슬라이드는 이 버펄로 대학에 있는 시리할이라는 교수가 만든 강의에서 PDF 파일을 가져서 제가 이거에서 이제 PPT로 변환해서 이제 여기에 라인을 맞춰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제가 PPT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공할 거고요. 자, 이제 6장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I가 이제 뭐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담인데 우리가 학부 과목에 인공지능 과목이라는 과목을 넣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다루느냐, 호도할 수 있다. 근데 제목은 너무 좋은데 과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이해되죠. 그래서 기계학습. 근데 약간 좀 재미는 없었죠. 또 수학적인 냄새도 나고
이제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꽤 한 10년 전부터 뭐 오래전 처음부터 가보면 이제 전방위적이라는 거죠. 공간과 시간에 모든 제약을 없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응용 분야가 넓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가지 그 자료들이 얘가 있는데 어떤 검색하는 기계들, 그다음에 바이두라는 이건 중국 사람이 주로 쓰는 그 사이트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또는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분포해지는 빅데이터들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이해, 또 음성 인식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라는 소위 그 애플에서 개발한 것이 있고요. 또 알렉사,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에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음성인식 엔진들이 이제 음성인식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의 앞으로 미래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죠. 오토노머스 비클.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가지 각종 센서들을, 여기에 이제 센서들이 쭉 달려 있어요. 뭐 라이더라든지 또 뭐 레이더,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조향장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자동차를 운행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핵심이 엔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에는 뉴럴 네트워크 기능, 인공지능의 뇌에 해당되는 뇌. 자,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 그러면 지금 5단계가 사람은 개입 없이 완전히 하는 거. 근데 지금 3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있죠. 지금 실용화 단계는 2.5쯤 되고요. 언제든지 사람이 개입할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도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이라는 게 뭐 거의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이 대표 활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허도 많이 쏟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AI는 머신러닝에 기반하고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AI라는 건 결국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 기계가 있고 그것의 폭을 넓힌 것이 이제 AI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머신러닝, 소위 ML이라고 보통 이니셜 약해 부르는데, 현대 사회에 많은 그 어스펙트들을 파워 공급한다, 그죠? 아까 한 것처럼 웹서치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 컨텐트 필터링 한다. 어떤 뭐 컨텐트가 뭐 불량한 좀 나쁘다, 또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검색 엔진을 돌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웹사이트에 대해서 리코멘데이션, 이게 뭘까요? 이커머스는 뭐 웹사이트, 홈쇼핑 같은 거죠. 인터넷 쇼핑. 자, 그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접속한 사람들의 성향을, 또 나이라든지 성별, 또 어떤 뭐 소득 이런 거를 다 미리 파악해서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거를 이게 옆에다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 리커멘데이션 하면 거기서 클릭해서 누르는, 이건 이제 이베이에서 가장 많이 했고요. 또 요즘에는 아마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게끔 만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가 아닌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 머신러닝의 중요한, 우리가 경영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컨슈머 프로덕트에도 AI가 적용이 됩니다.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 이미 스마트폰에 많은 그런 이 영상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우리가 이미 다 AI, 즉 머신러닝이 기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L은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응용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물체를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다. 물체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스피치를 텍스트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번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 아이템들을 매치하고 이것들을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프로덕트를 포스트 만들어주거나 또는 제공한다. 그런 거죠. 요게 이 내용에 많이 흡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관되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셀렉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가 어떤 걸 유튜브 상에서 보게 되면 유튜브 오른쪽에는 그것과 관계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그것들을 전부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얘기죠. 만약에 내가 어떤 19금 영상을 본다. 그럼 계속 딸려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것을 보는지에 대한 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 안 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것은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궁금한 거는 이게 알아서 해준다.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담인데 선거 때 보면 내가 야당성이냐 어떤 것도 클릭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관계되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뇌가 바이어스가 일어나죠. 계속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가 어떤 매체에 디펜던트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죠. 자, AI가 그럼 어떻게 좀 이제 변해왔느냐, 챌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해왔느냐 해서 AI는 맨 처음에는 사람에게는 그 intellectually difficult for human을 솔브 하는데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사람은 어떤 그 지능을 구입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계산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훨씬 잘하죠. 어떻게 하면 처음에 이것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제 먼저 처음에는 룰 베이스라고 하죠. 어떤 룰을 만들어서 맞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건 사람이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어떤 오토매틱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거꾸로 이제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약한 부분 갖다가 문제를 풀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대로는 어떤 정서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는 거는 잘하지만 단순한 것들을 하는 거는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포멀하게 이제 디스크리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챌린지를 시작했고요. 이제 사람들은 어떤 뭘 잘합니까? 인투이티브한 것을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 접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프로그래밍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영역을 개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점점 더 이런 인투이티브한 프로그램들을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이 사람들은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메모리 속에서 다 끄져냅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아직도 계속 갭이 인간의 두려하고 속도는 빨리 정확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적인 역할에 이제는 많이 뒤져져 있는 어떤 한계가 틀림없이 그걸 이제 하는 순간 우리 사람 만드는 거니까요.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비롯했는데, 맨 처음에 뉴턴 역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1700년대인가요? 네. 뉴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리를 물리 1을 배우면 뉴턴 역학 배우잖아요.
힘의 법칙, 뭐 가속도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배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했는데 이제 1800년대 말 100여 년 후에 우리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어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뉴턴 역학에서는. 이것을 퀀텀 피직스, 퀀텀 메카닉스에 의해서, 퀀텀 피직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빛과 또 양자, 이것을 양분화해서 파동에 가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전부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전자공학에 이제 지금 이르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AI도 패러다임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knowledge based,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계속 입력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기반해서 룰을 만들고 또 확률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recognition task를 그어가지고는 너무 어렵더라. 인식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것이 불과 한 15년 전, 20년,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사람이 모든 걸 다 일해줘야 됐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해왔던 건데, 이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딥러닝으로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플한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한 머신러닝도, 어떤 간단한 피처를 내가 만들어내서 맡기면은 그것을 잘 못해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해서 만드는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 사람이 처음에는 좀 만들어내지만 뒤에 부분은 컴퓨터가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순한 머신러닝 메소드로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그걸 배웁니다. 주로 패턴 리커그니션 앤 머신러닝 이렇게 주로 붙어 다니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패턴 리커그니션, 우리가 패턴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턴이 뭐냐, 그 패턴이 사람이냐, 좀 개냐, 뭐 이런 것들, 고양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성능이 사람의 그 피처에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피처에서는 80% 밖에 인식률이 높지가 않아요. 또 많은 또 어려움들,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자리에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AI 부분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죠? 이걸 녹음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뭐 굉장히 70몇 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벌써 한 20분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끊기도 그렇고, 어쨌든 뭐 한 50분 단위에서는 잠깐 뭐 파일을 2개를 끊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5분 수업에서 뭐 우리가 대충 강의실에서 하는 75분은, 제가 1학기 때 해보니까 한 50분에서 55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분량이 50분, 60분 분량이 2개면 결국 강의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이 아마 뭐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가 방금 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I는 맨 처음 룰 베이스 시스템이 먼저 구축됐죠. 그래서 입력을 사람이 디자인한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코드겠죠. C코드, 뭐, 포출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룰을 만들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심플한 머신러닝은 인풋을 또 핸드 디자인 피처, 핸드 디자인, 뭐 주로, 뭐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패턴 리커그니션에서 뭐 시프트라든지, 또 셀프라든지, 뭐 이런 아다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어떤 피처를 잘 분류해내 가지고 얘는 어떤 피처를 갖고 있고 어떤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리커그니션하는 또는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딥러닝에서 어떻게 딥러닝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하죠. 즉 사람이 이 피처를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쉐이드 박스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피처를 스스로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출력시켜서 피처가 만들어지는 핸드 디자인 피처가 아닌 그런 방법을 여기서 이제 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심플 피처와 또 이것들로부터 어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티프라 그러는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뭐 엣지에서 어떤 뭐 엣지된 모임, 그 다음에 그것들의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점점 쌓아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역할을 얘가 딥하게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한 18년 전에 개발이 됐고요. 자, 지금 이제 이것이 많이 보급되고 또 이제 개선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좀 우리가 좀 반작용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차츰 보기를 하고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하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룰 베이스는 사실은 머신러닝에서는 처음에 많이 배웠고요. 또 이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용이 됩니다. 일부는 잘 작동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제약된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행해 쓰는 거죠. Everyday life needs knowledge.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knowledge가 필요하죠. 우리 이미 머릿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잘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잘 이 저장소에 나눠져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인투이티브하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포멀한 방법으로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다른 형태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포멀하게 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얘기죠. 구분해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사람의 역할을 컴퓨터 하는 거니까 컴퓨터는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람을 소위 사람의 인공지능에 맞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그 AI의 핵심적인 그 챌린지는 이런 인포멀 논리지를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넣을 거냐. 그 포멀한 방법은 투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좌우되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그러나 명확합니다. 자, 자기 주관대로. 모든 사람이 동의는 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도 똑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knowledge based라 그러죠. knowledge based.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이라 그러죠. 우리 컴퓨터도 계속 학습합니다. 그래서 바두고 우리가 지금 통용적인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사람이 예전에는 컴퓨터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데 지금은 절대 사람이 컴퓨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세계에서 잘하는 기사가 컴퓨터한테 2점을 줍니다. 우리가 그 선 정도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 하고 있는 지식 정보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그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knowledge based를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챌린지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투이티브 프로블럼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거냐. 자,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갖게 하는 겁니다. 경험을 계속 쌓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학습을 100만 번 했다, 뭐 이렇게 10만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서 그때 이게 뭔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직화하는 것이 이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avoid need for human operator.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사람이 파라미터는 바꿀 수 있지만 컴퓨터에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이거는 빼고 저건 넣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죠. 편합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을 잘 하면. 뭐 일면 맞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걸 연구하는 것이고, 또 자기 학문 분야에서 하는 거죠. 제가 이건 좀 녹음하는 게 좀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작년 1학기 때 보면 경영학과 학생, 컴퓨터공학과 뭐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요. 다 배경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죠? 그런들이 지금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투이티브한 프로블럼들에 대한 솔루션한 방법은 어떤 하이라키 컨셉을 이해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이제 이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제가 인풋과 아웃풋에 히든 레이어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제 이것이 얼굴인데 이 얼굴이 누구냐, 이게 A냐 B냐 뭐 그런 어떤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이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엣지를 검출합니다. 엣지. 두 번째는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삼각형, 네모, 얼굴, 원 이런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다 종합합니다. 이런 것들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뭐 약간 좀 가장된 면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지블 그 네트워크를 그리고 들여다보면 이 여기서 웨이트들이 이것을 반영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더라 하는 것이 논문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이라키 우리가 패턴 리코그니션 하이라키를 이해하도록 컴퓨터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모자라면 레이어를 더 넣는 거죠. 10 레이어, 22, 150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쭉 거쳐왔어요. 이건 이제 차츰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 어프로치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머신러닝은 약간 좀 완전 인투이티브한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스템은 널리지를 이제 어콰이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엣지 추출해야 되고. 우리가 엣지 추출하는 소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많은 그런 엣지 오퍼레이터들이 있습니다. 잘 엣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ML 어프로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어프로치는 어떤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학습, 소위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어떤 러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어떤 코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우리가 소위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에 대한 걸 이제 또 강의 제가 만들어 이제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뭐가 차이 나는지.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은 소위 획입니다. 어떤 유사한 데이터들의 유사한 거를 어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나누는 거예요. 1차, 그러니까 0의 클래스 0과 1 또는 0, 1, 2 이렇게 멀티 클래스로 나누는 모든 과정을 전부 통틀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 그러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반영되는 것이 이제 소위 SVM이라는 Support Vector Machine이라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아직도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서리언 리리버리,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제왕절개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어떤 사진을,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하는 거를 해주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요. 이건 그냥 의학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의사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태아의 머리 두께라든지 여자의 그 골반 상태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건데, 특히는 이제 여자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것들 판단하는 근거를 어떻게 할 건지 말해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나이브 베이지안, 이것도 머신러닝에서 기본적인 지금 프로비빌리티,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예측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 나이브라는 게 이제 상당히 순진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진하다 이건 일종의 약간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조건 독립을 우선 가정하고
사실은 이 어떤 가정 하에서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맞습니다. 예측하기 편하고, 뭐, 일기예보라든지 어떤 행동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이 우수한 그런 성능을 받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패턴 리커그니션 PR, ML 요 과목에서 아마 잘 배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딥러닝 용에서는 약간 좀 이거는 머신러닝 배운 사람이 왔다 가정하고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혼자서 하셔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조금은 해줄 용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이그잼플 통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컨벤셔널 머신러닝의 이제 제한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 데이터로부터 어떤 피처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 리커그니션과 머신러닝에서는 이 패턴 리커그니션 방금 한 대로 컨벤셔널 ML이거든요. 얘는 이제 이 로 데이터를 사람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케어풀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어낸 피처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딥러닝에서는 careful human engineering making future vector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된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한이 결국 성능이 좀 제한있습니다. 사람이 개입을 됐다는 거는 잘 되면 좋겠지만 제한이 한계가 따르죠. 모든 경우를 다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을 일으키고 누가 잘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조합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들과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2012년에 깨지죠. 그거는 곧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순한 심플한 ML은 depend heavily on representation given data. 어떤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헤빌리하게 디펜드 한다. 그죠? 자,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recommend delivery does not examine patient directly.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제 아이가 이게 자궁에 있는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만 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MRI 스캔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소위 제왕절개를 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닥터가 제공하지 않고 컴퓨터가 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들을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좀 더 많은 피처들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딥하게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겠죠. 의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 의사는 환자의 모든 다른 병력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볼 수가 있잖아, 문진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가 피처를 만들어내면 거의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피처에 디펜던트 할 바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는 것은, 리프레젠테이션 의존성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CS에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뭐야? 코딩이잖아. 여러분들이 보통 코딩,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상 처리라든지 다 코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스트럭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서치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쉬운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인스티튜션, 여기 로만에서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 있죠. X, V, VX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알파 뉴메릭 50 그럼 쉽게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하지 않은 어떤 로마자에 대한 로마자 250을 써보세요. 학습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 이런 것들이 훨씬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걸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 어떠한 리프레젠테이션 할 거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XY 좌표에서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에. 그럼 여기에 있는 가운데를 끄집어내려면 원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폴라는 게 뭡니까? R하고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좀 맞추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곽에 있는 초록색과 파란색은 이 R이 작고, 세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이 초록색은 R이 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경이 크고, 세타도 확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반경을 나누는 것이 쉽게 이렇게 직선을 할 수 있잖아. 예, R이 여기에 반경이 작은 것은 파란색, 너무 큰 것은 초록색.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순간 아주 쉽게 하느냐니까 디펜드하다는 거죠. 컴퓨터 일을 하는 맞겠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된 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여기 파란 것들은 반경이 작은 것들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쉽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걸 가르는 게 어려워. 자, 그래서 이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직선을 가가지고 하는 그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메인 변환, 소위 어떤 여기서 변화주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을 보고 있는데 40분쯤, 여러분도 아마 아무튼 한 60분 정도에 일단은 끊고 뒤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signing Right Set of Features. 자, 이게 차를 검출한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차를 검출하는 사용된 피처가 뭐가 좋으냐? 피처. 요 차, 자동차. 자, 빨간색 차가 있고요. 이 풀밭에 있어요. 이거 완전히 아티피셜하죠. 예, 진짜 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볼 때 자동차라고 밖에 안 되죠. 여기엔 사람이 있고 차가 이렇게 실제로 도로상에 서 있어요. 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이거는 차량 볼 때 얘는 이렇게 반쯤 숙여져 있고 얘는 사실은 바퀴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피처를 할지에 대해서 참 사람이 만약에 맡겼다. 사람이 하라 그러면 자, 색깔에서도 안 되죠. 모양도 찌그러져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일부는 가려져 있기도 하고 일부는 그늘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몇 개만 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고 이렇게 되면 차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먼저 엣지 픽셀을 갖다가 엣지를 찾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고안할 겁니다. 이것들이 소위 퓨처 엔지니어링 퓨처.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만간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지만 딥러닝은 바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어떻게 퓨처를 자기가 가져가게 만들 거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UL, 머신러닝이 not only learn mapping from representation to output, but representation itself.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딥러닝은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출력까지 매핑시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은 머신러닝 일종입니다.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은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것은 머신러닝 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머신러닝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피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서 클래시파이 하는 것은 머신러닝이에요. 자, 그런 것을 말하죠.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아웃풋을 매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자체, 그 피처 자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핸드코디드 리프레젠테이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반 AI 시스템이 새로운 태스크에 우리가 익스페리언스하고 태스크가 나올 텐데 어떤 과제가 있고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적응하는데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디자인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for community of research, 많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일들이에요. 뭐를? 피처를 디자인하라.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그 피처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논문도 무지하게 썼고, 물론 이제 그것들이 다 뭐 표마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온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비교도 된 거고, 그래서 이런 딥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용어인데, 딥러닝 뭐지? 머신러닝, AI, 여러 개론들이 기업들 결은 그것에서 딥러닝은 가장 핵심, 가장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딥러닝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이 학습 자체, 이 리프레젠테이션, 퓨처라고도 하는 어떤 표현되는 것들을 학습하는 거죠. 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자동으로 그거를 디텍션 하거나 클래시파이.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다릅니까? 패턴 리코그니션에서 디텍션은 물체가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박스를 쳐서 찾아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가 어떤 큰 화면에서 차만 찾거나 보행자 찾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텍션이고요. 클래시파이는 뭐야? 어떤 그림에서 얘는 뭐다. 이거는 사실 여러 개 섞여 있으면은 클래시파이를 하면 안 되죠.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이런 거 없죠. 클래시파이는 명확히 어떤 딱 유니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걔가 뭐 표범인지 뭐 아니면 치타인지 이걸 찾아내는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에 필요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자동으로 디스커버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딥러닝이라 그래요. 딥러닝, 알겠죠? 딥러닝과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사람이 만들어낸 피처를, 사람이 디자인된 피처를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디텍션과 클래시파이 하도록 잘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이닝 피처가 사람의 노력이 영원히 무한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작업이야. 사람의 두님 비슷하거든요. 좀 빨리 여기 개입한 사람들은 거의 기여도가 높은 거고, 그러니까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딥러닝과 이제 머신러닝의 경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잠깐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definition, definition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딥러닝은 이 두뇌, 뇌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inspire, 영감을 받았어요. 러닝 머신을 빌드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 러닝 머신은 which discover rich and useful internal representations, computed as a composition of learned features and functions. 요것이 전부 피치야가 요 머신을 러닝하는 것을 말하죠. 러닝 머신을 빌드하는데 딥러닝이 집중한다. 자, 그럼 러닝 머신은 뭐예요? 풍부하고 유용한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발견하는데 발견하도록 하는 러닝머신이죠.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뭐 피처라고 했잖아요. 러닝 피처들, 이런 런드 피처, 학습된 피처를, 또 펑션들, 피처나 펑션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목표고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how we achieve 이걸 이룰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죠. 설계해야 된다.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데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내가 설계를 예전에 했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와 있어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거는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by adding priors to learn better high level representation. prior 사전 정보죠. 사전 정보. prior 그러니까 어떤 퓨처를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기 위한. 여기에 이제 확률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소위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그 확률을 또 개입하기 때문에 그때 좀 다시 보기를 하고요. prior, posteriori, 또 소위 maximum likelihood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자료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면 되고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또 높은 고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용어는 indeed aspirational like AI와 machine learning 상당히 어떤 영감을 준다. 영감 주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교재를 지금 우리가 딥러닝 응용이라는 과목이라는 것이 제가 만든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과목명은 인터넷에 많아요. 근데 딥러닝 응용이라고는 잘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목 차별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올 건지, 경영학, 또 국문학, 영문학, 번역, 통역, 또 인식, 또 물질인식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으로서 이제 계속 똑똑한 얘기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자, a type of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에 속해 있습니다. improves with experience and data. 그러니까 경험과 데이터. 빅데이터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개선된 머신러닝을 개선시킨다는 얘기죠. 머신러닝 자체를 개선시킨다. 그죠? So only viable approach to build AI system in real world environment. 어떤 AI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인 어떤 가능한 해법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죠? AI라는 건 막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환경을 이용해서 한다. 그죠? 자, so nested hierarchy of concept. Each concept defined by relation to simpler concept. More abstract representation compete in terms of less abstract one. 이게 일종의 작은 것, 큰 것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잖아. 딥러닝은 머신에 속히고, 머신러닝은 AI에 속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복잡한 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결국 딥러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영상을,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영상에, 제가 이제 영상 신호 처리,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 이제 제가 영상 압축을 주로 많이 저는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영상 인식 분야로, 이제 과거에도 물론 관심은 조금씩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해요. 아까 말했듯이, 머신러닝 자체가 사람이 개입해서 그걸 다 따져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지루해가지고, 제가 좀 안 했었다가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이걸 관심 있어서 쭉 봤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앞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겠죠. 모니터가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라 그래요. 그럼 설명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래밍은 뭘 설명해요? 모르죠. 컴퓨터는 얘가 컴퓨터가 학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픽셀일 뿐이에요. 픽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인풋은 어레이 픽셀입니다. 사람은 픽셀로 보지 않고 물체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컴퓨터가 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어가 쭉 여러 개 있다 가정하면 이런 겁니다. 퍼스트 레이어. 첫 번째에서는 픽셀을 갖다가 픽셀을 엣지로 만든다. 엣지. 사람이 우리가 피처를 할 때 맨 처음에 엣지 찾으라 그래요. 엣지. 엣지를 찾고 그 엣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엣지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뭐가 있는지 유추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로케이션이나 또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우리가
방향성을 가는 엣지를 갖다가 찾아낸다. false layer. second layer 뭐냐? 자, second layer 그 앞에 찾아진 엣지들을 arrange 해가지고 모티프를 디텍트한다. 모티프라는 게 이제 어떤 주제거든요. 어떤 주제. 모티프라는 게 모티브에서 나온다는데 어쨌든 주제를 갖다가 찾아냅니다. 그러면 엣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모여지면 하나의 물체의 외곽이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세컨드 레이어에서 한다. 그 다음 서드 레이어. 지금 요거는 뭐예요?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서드 레이어는 자 이제 뭐야? 이러한 모티프들을 모아가지고 어셈블 해가지고 더 큰 어떤 파트를 만들어준다. 오브젝트를 만들어준다. 오브젝트. 순서 여기 바뀌었었어요. 엣지로부터 모티프를 디텍트하는 얘는 모티프로부터 파트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어떤 레이어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제 오브젝트들을 파트로부터 오브젝트를 찾는 거죠. 얼굴이 있다.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다. 글자가 써 있다. 빨간색으로 써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주요한 중요한 이 관찰은 레이어 not designed by human engineer. 레이어 자체는 휴먼 엔지니어에서 디자인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엣지를 찾는다 그랬죠. 우리 얼마 전에 많은 엣지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엣지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이 이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기본 과목을 아마 학부에서 배웠거나 독학했거나 엣지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엣지 찾는 것을 해주나요? 폴스 레이어에다가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목적은 파이널 레이어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거기에 개가 있는지, 공약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의자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것을 먼저 미션을 주고, 태스크를 주고, 우리가 레이어를 5개를 준다. 설계하면, 퍼스트 레이어는 틀림없이 엣지를 찾는 필터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디자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거죠. 그건 딥러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레이어를 쭉 깊게 해보면은 적절한 어떤 이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낸 거죠. 자,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의 비지블 레이어, 픽셀입니다. 픽셀. 이 픽셀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3x3, 5x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 나눠진 것을 갖다가 폴스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엣지, 버티컬, 호리존탈 엣지. 그 다음에 세컨드 오브젝트에서는 코너라든지 컨투어, 외곽선. 우리가 피처 중에 사람하는 피처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코너 디텍트, 코너 디텍트. 코너 디텍트에서 코너점을 찾아요. 엣지뿐만 아니라 그래 코너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솔드 히든에서는 오브젝트 파트를 나누고요. 여기서 car, person, animal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미션, 파이널 오브젝트를 나눠지는 것이 간단히 얘기 때문에 이렇게 서드 레이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인풋 이게 모두 몇 레이어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5레이어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3개. 5개 레이어를 통해서 간단히 예를 든 거 보면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처럼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픽셀을 오브젝트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오브 히든 레이어 여러 개를 통해서 앱스트랙트 피처를 점점 만들어. 앱스트랙트는 게 뭐야? 사람이다. 이게 앱스트랙트잖아. 카다. 요런 엣지가 이게 사람이 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한두 개 레이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디시저는 단순한 클래시파이어. 요거는 그야말로 기본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맨 처음에 했던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SVM 또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하고 싶은데 모르더라도 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간단하게 자료를 만드니까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0분 단위가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끊어야 될 시간 된 것 같은데
지금 3분의 1도 못했어요. 제가 준비한 인트로덕션에. 그래서 이제 아마 강의 시간이면 지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고 자료를 좀 많이 넣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됐는데, 아무튼 뭐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원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과목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화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자, 그 리프레젠트 러닝 중에서 우리는 소위 그 슈퍼바이드 러닝을 많이 했어요. 슈퍼바이즈드. 물체에 타겟이 있어요. 얘는 사람인데 그것이 입력과 비교해서 이것이 얼만큼 유사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그것이 슈퍼바이드 러닝인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슈퍼바이드 러닝의 문제점 뭘까요? 아마 해본 사람 알 거예요. 모든 타겟이 다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얘는 사람이고, 얘는 개고, 얘는 뭐고, 이런 데 다 있어요. 종양 같은 거. 얘는 종양이고, 얘는 종양 아니고. 이럴 땐 다 어떤, 레이블, 그러니까 소위 딱지를, 그러니까 소위 뭐랄까, 표지를 붙여야 돼요. 그것이 슈퍼바이즈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했어요. 어떻게 그거를 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100만 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챌린지 설명할 때 다시 얘기했는데, 그것들의 해결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역사는 계속 돌긴 돌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배워야 돼요. 과거에. 그래서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라기보다는 하나의 연구 분야인데, 이제 슈퍼바이드 러닝과 언슈퍼바이드 러닝을 연구자들이 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슈퍼바이드다, 너는 언슈퍼바이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연구 분야에서 어떤 목적의 태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최근에 학생 석사 논문에 이제 그 언슈퍼바이드 러닝 하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오토 엔코더라고 하죠. 오토 엔코더. 그래서 오토 엔코더라고 하는 것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고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다시 픽셀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에서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까지 가는 과정을 해주고 다시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어떤 물체까지 가는 과정이 역으로, 이것도 엔코더라고 디코더라 합니다. 이거를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스타일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걸 학습이 잘 되면 입력이 없고 여기에 있는 과정으로부터 어떤 외부 입력이면 이것들이 출력 납니다.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다양한 어떤 원피스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리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좀 바꾸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 여기의 주제입니다. 연구 주제예요. 오토엔코더라는 게. 상당히 많이 유망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되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AI의 그 벤 다이어그램, 이게 보면, 자, 이게 맨 넓은 가장 큰 것이 AI야.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에는 knowledge based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머신 러닝이 들어있어요. 로지스 리그레션, 또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딥러닝을 리프레젠 러닝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좀 구분해가지고 리프레젠 러닝에 샬로우 오토엔코더, 방금 얘기했던 언슈퍼바이드, 그리고 딥러닝이 안 됐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래서 이렇게 다 구성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룰 베이스드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오토엔코더, 엔코더, 디코더 개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면 설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딥러닝 하는 스터디, 자료가 좀 작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인트로덕션, 이게 교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재. 자, 3장, 4장 numerical computation, 2장이 linear algebra, 그 다음 probability, 그 다음에 machine learning base.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교재에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고 있고요. 2장, 3장,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장 내용을 제가 2장, 3장, 4장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쫓아오기 바라고, 이거는 약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그 feed forward,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아마 이번 과목에 중요한 convolutional network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위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 RNN 쪽은 제가 조금 좀 소홀했다고 할까요? 하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는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오토엔코더하고, 그 다음에 딥 제너러티브 모델, 요게 이제 소위 VA Variable Autoencoder, 그 다음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GAN이라는 요 정도의 축에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나머지들 몬테카를로 이거는 소위 그 Reinforcement Learning, 강학습이라고 하는데, 물론 강학습이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 이제 강학습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강의를 저는 요 교재에서 1장, 그 다음에 5장을 빨리, 그 다음에 포워드 네트워크, 요 자료는 꼭 요 교재, 딥러닝 교재만 이용할 건 아니고요. 다른 강의를 이용해서 이그젠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스탠퍼드라든지 또 MIT라든지 또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하나의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자, 온라인 듣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간단한 과제라든지 또 발표, 이렇게 만약 오프라인으로 모인다면 온라인에서는 제 강의를 그냥 여러분 듣고,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 발표를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1절 인트로덕션까지 했고요. 이제 1장에 이제 1.1.한가요? 1장에 1.2, 1.3, 1.4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했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